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대학을 가는 여러 문들이 있죠. 그 문들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그리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대입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건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수시와 정시 두 개의 큰 문 중에서 조금 더 큰 문인 수시, 그리고 수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은 학생부 전형이죠. 이 학생부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전형으로 나뉘어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의 내신 등급과 수능 최저 등급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의 학업 역량을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깜깜이 전형이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상담하고 플래닝 하다 보면 지방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자신의 학업 역량을 다양하게 드러내서 학생부를 준비하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사회권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학생부가 매력적인 학생부인지, 그리고 어떤 영역을 신경 써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총 4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입니다. 최근에는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하죠. 상향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창체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학교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율활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율활동은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계획에 미리 수립되어 있으면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주관하는 활동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학생이 원하는 자율활동이 학교에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를 하거나 주관을 하거나 그 주관한 내용을 학교장이 승인하는 경우, 또 국내 활동들에 한해서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까 이를 활용해야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자율활동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사이버 폭력 예방 영상 시청, 학생 인권 교육, 멘토링 활동, 이런 거 아주 너무 평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학교가 실행하는 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종합 전형에서 학생을 드러내기가 충분하지 않기에 심화 자율활동으로 학교장이 승인한, 예를 들어 AI 과학 축전이라든지 과학 캠프, 과학 특강 등 스스로 자신의 진로에 맞게 찾으셔야겠습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 얻습니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 선생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 선생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선생님께 자율활동 기재를 위한 활동 정보를 좀 여쭤봐야겠죠. 그리고 자율활동에는 임원활동과 학교에서 활동하는 학생부 활동을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중요한 학과를 우리 학생이 지원하겠다라고 한다면 적절한 임원활동은 굉장히 잘 드러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자율활동뿐만 아니라 세특 활동,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종합의견까지 연속해서 잘 드러내주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이제 그 다음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은 총 3개의 활동을 학생부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규 과정 내 동아리 활동, 두 번째는 자율 동아리 활동, 세 번째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입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 동아리 활동은 학생의 특기사항을 충분하게 적을 수 있는 반면에 자율 동아리는 간단한 동아리 정도, 소개 정도만 작성할 수 있고요. 학년당 1개만 기재가 가능한데 중요한 건 대입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클럽명과 이수 시간만 기재돼요. 이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정규 교육 과정 내 동아리 활동을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진로 관련 동아리로 꼭 들어야 하고요. 그게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동아리 안에서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잘 드러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이도록 하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동아리의 경우에는 특목고 학생들과 일반고 학생 차이가 많이 났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대폭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지방 일반고 학생들에게 좀 유리해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규 교육 과정 내 동아리 활동을 신경 쓰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셔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1학년 때 정규 동아리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2학년 때에는 동아리 활동을 위한 포석을 좀 깔고 준비를 해서 꼭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진로 활동입니다. 진로 활동은 학급 담임 선생님, 상담 선생님, 그 다음에 진로 전담 선생님의 상담 및 관찰을 평가하는 내용을 작성할 수 있어요. 이 영역에서 차별점을 주는 방법으로는 학생이 진로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발전시켜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로 활동에서 가장 평범한 내용이 진로에 관련된 각종 검사를 바탕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란에 작성하는 건데 그건 너무 진부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자신의 진로 영역에 관련돼서 도서와 논문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진로 활동에 좀 더 추가하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학생별로 나는 영역이거든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중에서 봉사활동의 그 양이, 기재 양이 가장 짧습니다. 적어요. 그러니까 특기사항을 적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특별하게 잘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주최한 활동만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학생부에서는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등 학생부의 어떠한 항목도 기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봉사활동 실적에는 봉사활동한 장소, 주관 기관명 란에는 구체적인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란에는 봉사활동 내용과 제목을 입력도 할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학교에서 정화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주관 기관명이 좀 명확한 학교장이 인정한 외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겠습니다. 이렇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에서 그냥 그저 그런 학생부가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학생부 만드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그러니까 교과 세특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의 특이점을 좀 잘 드러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